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한 발 빠른 시황 분석, 탑다운 시장에서의 모멘텀 발굴 고수, 이동평균선 박스기법과 추세를 탄 실전 매매로 고수익까지, 이 모든 것이 지금 공개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1월 14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에 대박플러스를 담당하고 있는 최영돈 멘트입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움직임들 최근 들어서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어떤 수익률을 좀 거둬들이고 계시는지 사뭇 좀 궁금한 하루가 아닌가라는 생각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면 드디어 금통위와 우리 2015년도에 첫 번째 맞는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현황들, 기관 쪽에 대한 수급 현황들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인사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미칠 수 있는, 우리 증시에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시장의 호재들이 많이 넘쳐있는 시장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과연 내일 금통이라는 커다란 이슈를 가지고, 이벤트를 가지고 어떻게 시장에 좀 풀어내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시장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종합주가지수 좀 먼저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표면적인 상황들은 보시게 되면 마이너스 3.48포인트 하락한 1913.66으로 마감을 하는 시장을 보여줬습니다. 일단은 뭐 양시장 비교를 해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는 다소 조금은 좀 어려운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요. 자, 201로 넘어가서 좀 보시게 되면은 플러스 3.17포인트입니다. 지수상으로 보시게 되면 0.56% 상승한 574.17로 마감을 하는 어제자의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그런 이제 국면들을 좀 보여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지 간에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을 좀 이끌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안에 있는 내용들은 좀 하나하나씩 좀 넘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종합주가지수로 좀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9월 달에 기점으로 해서 제가 늘상 여러분들에게 추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죠. 자, 작년도 8월 달과 9월 달에 기점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고에 대한 움직임들이 나왔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정 수준 하락 추세에 대한 개념들이 잡혀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렇더라도 최근의 상승 흐름들이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으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좀 희석이 된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1890에서 빠르게 1920포인트까지 상승을 했었던 그런 상승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우리나라 증시는 개별적인 이슈들을 가지고, 개별적인 모멘텀들을 가지고 끌어올릴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라는 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이 이상으로 올려야 되는 모멘텀들을 상당히 좀 찾아가기 쉽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일 밤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가 2% 가깝게 상승 흐름들을 보여주다가 하락 전환하는 모습으로 보여줬고요. 물론 유럽 증시는 상승을 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유가에 대한 내용들도 일정 수준 급락을 멈춰가는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교과서적으로는 오늘 정도쯤에서는 올라줬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에 대한 강한 매도세가 진출이 되면서 이입이 되면서 일단은 시장 자체를 마이너스 0.18, 쉽게 말씀해서 좀 아쉽죠. 시가 자체는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장이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상당히 좀 강했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부분들로 봤을 때는 기존의 하락 추세에서 조금 더 가팔라진 하락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1차 하락 추세와 2차 하락 추세 속에서의 상단의 돌파가 상단에 이루어지면서 상승에 대한 가능성들도 열어둘 수는 있겠지만, 과연 이러한 모멘텀들이 우리나라 증시의 호재로서 만들어질 것이냐, 아니면 해외 쪽에 대한 호재들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반등세가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을 조금 더 관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글로비스예요. 가만히 잘 있다가
두드려 맞았죠? 자, 31만 원대의 주가가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23만 1,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자, 양 이틀 동안 한 15% 이상의 하락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자, 이것만 보셔더라도 시장이 우리나라 증시가 개별적인 산업들, 그러니까 개별적인 경기 호황들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지 않는 시장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싶어요. 쉽게 말씀해서 경기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원 영업이익을 가지고 아니면 원 영업 현황들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아니면 하락을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 같은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였고요, SK그룹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뭐 자사주 또는 배당 확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이러한 이슈들을 가지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개인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드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현대글로비스, 이 종목 뜬금없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기관의 블록들의 실패로 인해서 주가가 오히려 이쪽의 포지션이 아니고 모비스로 바뀌어버리는 그러한 모멘텀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러한 불확실성, 쉽게 얘기해서 체계적인 위험이 아니고 비체계적인 위험까지도 안고 매매를 하셔야 되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좀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줬던 종목군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LG 디스플레이 좀 보시고 싶어요. LG 디스플레이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은 보시게 되면은 차트에 대한 흐름들을 좀 길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물론 장중에 등락이 있고요. 그리고 추세라는 개념으로 보시게 되면 상승과 하락이 연속적으로 나오곤 있지만, 어떻습니까? 작년도 9월 달에 대한 코스피 증시와는 다르죠. 작년도 9월 달에 대한 고점 절차를 강하게 좀 돌파시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려서 2014년도에 이어서 2015년도에 경기에 따른, 그리고 그 업황에 따른 상승들이 진행이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여러분들께서 매매 관점으로도 충분히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라는 종목을 다시 한번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SK 하이닉스 한번 차트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코스피 쪽하고는 사뭇 다른 모습들이죠. 그리고 기타 산업주라고 할 수 있는, 경기 민감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조선 쪽이라든지 화학 쪽이라든지 뭐 건설 쪽까지 확대를 한번 해보게 되면 굉장히 좀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이번 대박 플러스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눈을 높여볼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코스닥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코스닥. 자, 코스닥 지수를 좀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러한 변동성들은 사실은 무의미하다고 저는 판단이 들고요. 어차피 지금 시장은 12월 달 말 시점으로 기준으로 해서 1월 효과가 지금 남아있는 1월 달까지 진행이 될 것인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 오늘 같은 경우도 플러스 0.56%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개별주 장세라는 성격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죠. 그리고 시장에서도 설왕설래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고점 논란에 있어서 자유롭지 못한 종목이 있고요. 하지만 코스피 증시가 이렇다한 모멘텀을 만들어내지 못했을 때 코스닥 증시가 끊임없이 상대적인 이익률을 가지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제 두 의견이 팽팽하게 조금 싸움을 굉장히 좀 크게 벌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시장에서 뭐 코스닥이 올라갑니다, 뭐 코스닥이 떨어집니다, 상승합니다, 이런 부분들 얘기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하고 저는 매매를 해가지고 시장에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든지 간에 그 시장에 말맞춰서 전략과 대응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증시에 대한 움직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차트에 오늘 봉에 대한 움직임들을 놓고 보게 된다고 하기는 너무나 좋죠. 하지만 이 기간 자체를 과거로 한번 돌려보시자고요. 어제자에 대한 흐름들, 그리고 그 전일자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디테일하게 좀 들어갈게요. 자, 577포인트와 570포인트라는 기점을 가지고 짧은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기존의 12월 달 말서부터 진행됐었던 1월 효과들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왔었던 구간들하고, 최근에 월, 화, 수,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서부터라고 체킹을 좀 해볼게요. 지난주 금요일과 이번 주 월, 화, 수에 대한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래대금 자체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많이 늘어났었을 때의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주가가 고점을 찍어내주고 하락을 했었던 캔들에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상식선의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힘 자체가 많이 소진돼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되면 어찌됐든지 간에 시간 조정이 나오든 가격 조정이 나오든 조정에 대한 가능성도 충분히 열어놓을 수 있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닥 증시가 5일선을 타고 꾸준하게 올라갈 것이냐라는 부분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시간 조정이 됐든 가격 조정이 됐든 조정에 대한 가능성들도 열어둘 수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어느 쪽에 한 표를 좀 던져주고 싶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포지션을 좀 만들어 놓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최상의 조건은 시간 조정에 있겠죠. 시간 조정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도 좋고요. 저 역시도 좋은 그러한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추가적으로 577포인트라든지 580포인트를 뛰어넘는다고 하게 되면 그때는 시장이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추격 매수를 좀 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자, 시장은요, 상승과 하락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장이 상승을 하게 되면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 시장이 하락했을 때 내가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오늘 하루자에 대한 움직임들을 예측을 하기보다는 과거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시장 자체를 이해를 할 것이라는 부분들 체크를 하시게 되면 답은 굉장히 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코스닥 전략 말씀드렸던 두 가지 부분들 꼭 기억을 하셔가지고 종목에 적용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코스닥 시장에서 어이없는 하락의 구간에서, 가격 조정의 구간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는 투자자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일단은 내일 금통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금통이고요. 옵션 만길입니다. 시장의 변동성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 점 꼭 유념하시고 내일자 정부 정책에 대한 움직임들 같이 좀 한번 살펴보자라는 전략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장 전략에 대한 얘기들 말씀 좀 드렸고요. AS 한번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종목 공략주에 대한 AS 시간 한번 좀 가져볼 텐데요. 수익률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일단은 대박 플러스 안에서 내일 공략주, 어제자의 공략주, 내일자의 공략주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굉장히 조금 작은 종목군들과 중소형주 쪽에 포지션을 많이 맞춰놓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자에 드디어 수익률에 조금은 좀 보탬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와이솔입니다. 와이솔. 자, 와이솔 종목 한번 좀 볼 텐데요. 오늘 상당히 수익률이 좋았어요. 자, 시장 자체가 워낙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와이솔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시장 대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플러스 8.50%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일단은 1차적인 목표가 자체는 제가 한 8,500원 정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과 거래 대금에 대한 움직임들, 거래량에 대한 움직임들 상당히 좋았고요. 그와 더불어서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부분들도 일단은 뭐 강하게 상승 돌파를 한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를 좀 조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10,000원대까지 올라가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좀 합리적으로 대응을 좀 하기 위해서 직전 넥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9,500원대까지 상향 조정을 좀 하고요. 와이솔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특성은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RF 묘들이라든지 RF 묘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좀 보시게 되면 중국 제조업체와 어찌됐든지 간에 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게 되면 그 수요 자체는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점 꼭 유념하셔가지고 코스닥 종목이 실질적으로 가격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업적인 특성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은 끊임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꼭 기억하셔가지고 와이솔 목표가 상향 조정해서 대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캠시스라는 종목인데요. 캠시스 종목도 일단은 목표가가 도달을 했어요. 한 2,000원대를 제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휴대폰 부품주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어찌됐든지 간에 헤드앤숄더 패턴에 대해서 연장선들이 굉장히 좀 많이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캠시스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모듈 쪽에서 어찌됐든지 간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렇더라고 되면은 제가 이 캠시스라는 종목을 말씀드렸을 때 모멘텀들은 어떻습니까? 중국 제조업체가 전면과 후면 카메라의 고화소화 전략을 갖고 나왔습니다. 저가 폰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하드웨어에 대한 상향 조정이 아닌 카메라 쪽에 대한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 글로벌 제조업체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새로운 신규 제품들은 조금 더 고화소화된 휴대폰 단말기를 출시할 개연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렇더라고 되면 카메라 모듈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동안의 하락세가 이어졌었던 부분들이 2015년도에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단기 순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좀 급격하게 회복세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캠시스가 뭐 파트론이라든지 옵트론텍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조금 더디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캠시스도 마찬가지로 1,500원대에서 2,000원대까지 가파른 상승, 그리고 오늘 최근 들어서 조정세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조정세가 같은 경우는 가격 조정이라고 판단이 드려집니다. 그렇더라도 이 종목도 목표가를 좀 상향을 조정을 해서요.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는 2,200원대까지 상향 조정해서 한번 수익을 조금 더 늘려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S맥이, 세 번째 종목이죠. 예, S맥이라는 종목 한번 좀 볼게요. 자, S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는 제가 캠시스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 주에 S맥이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렸던 게 기억이 나는데, 기본적으로 카메라 모듈이 고화소가 진행이 됐을 때 피사체에 대한 움직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렌즈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찍은 그 피사체를 감상을 할 때 디스플레이가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좋아야 되겠습니까? 나빠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결과물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인풋이 좋으면 아웃풋이 좋아야 되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카메라 모듈과 디스플레이는 뗄래야 뗄 수밖에 없는 관계. 뗄래야 뗄 수밖에 없는 관계가 맞나요? 예. 자, 어찌됐든지 간에. 예, S맥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자, 5,110원, 오늘자 1.73%의 예,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트상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짧게 보도록 할게요. 자, 141일 정도로 좀 보시게 되면,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추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볼게요. 자, 4,0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진행이 되면서 5일선과 20일선 가파르게 우상향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조정이 나온 이후에 저점 형성됐고요. 그리고 오늘자 마이너스 1.74%에서 이 저점에 대한 하락 추세선에서의 스탑이 걸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은 이 종목은 추세가 아웃이 되게 되면은 매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더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디스플레이 쪽도 마찬가지로 끊임없이 추세적인 상승을 보여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일단은 뭐 내일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 어느 누구도 알 수는 없겠지만 과거에 보여줬던 행태들을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6,000원대까지의 상승 흐름들 한번 노려보면서 대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앞서 이 세 종목을 다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목표가 설정 제대로 하셔가지고 잘 하셔가지고 수익을 조금 더 크게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종목이에요. SK CNC라는 종목이에요. SK CNC. 자, 뜬금없이 굉장히 좋은 흐름들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근데 뜬금없이 두드려 맞았습니다. 자, SK CNC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드렸을 때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투자 포인트가 뭐였죠? 여러분들? 대기업의 지배구조 전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나왔죠. 현대차 나왔죠. SK그룹주에서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가장 정점이 있을 수 있는 종목이 SK CNC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SK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액션이 나온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지배구조가 이슈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SKC에 대한 내용들, 기대감들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 좀 드리면서 추천가, 편입가를 21만 3천원에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그 다음날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죠. 굉장히 정확한 맥점을 잡았어요. 맥점은 정확하게 잡았는데 최근 들어서 어제자의 급락이 나왔습니다. 어제자의 급락이 왜 나왔죠, 여러분들? 현대글로비스죠, 여러분들. 현대글로비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배구조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고는 있지만 그 지배구조에 대한 불확실성이 불거지면서 SK CNC도 동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말씀드렸던 체계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비체계적인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렇다고 되면 SK CNC 이제 4분기 실적으로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SK CNC가 영위를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보시게 되면 굉장히 우호적이죠. IT 쪽도 있고요. BIT 쪽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군들 자체가 워낙 성장성에 대한 내용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지배구조 이슈는 일단은 현대글로비스와 현대모비스로 끝났다라고 하게 되면 SK CNC는 오히려 실적적인 부분들로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3% 정도의 수익률을 좀 걷어들이고 있습니다. 대형주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3%대 낮은 수익률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렇다고 되면 목표가는 그대로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6만 원 실적으로 한번 밀어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26만 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손절가는 말씀드렸던 직전 저점이죠. 매수했던 가격대죠. 저희가 매수했던 가격대에서 설정을 해가지고 대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말씀해서 여러분들 수익률을 내는 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를 가지고 수익률을 내든 중소형주를 가지고 수익을 내든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번 배팅이 들어갔을 때
그죠? 우리가 한번 배팅을 들어갔을 때 이 종목을 매수가에서 매도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성장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향후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우호적으로 변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게 되면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뚝심을 가지고 한 번쯤 홀딩으로 전략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4종목 한번 제시를 해드렸고요. 자, 일단은 뭐 오늘자에 벌어졌던 시장 전략, 그리고 내일자에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코스닥에서 주의하셔야 될 부분들 말씀드렸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까지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지난 에이스 종목 진행을 해봤고요. 오늘 대박 플러스의 하이라이트죠. 예, 실전 추세 매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 1월입니다. 1월도 어느덧 3주차에 들어선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뭐 작년 한 해 제가 교육을 하는 동안 추세라는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매매를 했습니다. 하지만 1월달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실전 추세 실전보다는 오히려 2015년도 한 해를 좀 크게 한번 좀 보자라는 개념에서 투자 전략 1, 2, 3 오늘 지금 3 시간이거든요. 세 번째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종목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서머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도 마찬가지로 어떤 종목군들이 있었는지, 언급드렸던 섹터들이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번 세 번째 시간에 관심 가져야 될 섹터들까지 한번 좀 해서 1월 달은 뭐 한두 번 정도 더 남은 것 같아요. 한 번, 두 번 정도 남은 것 같은데 1월 달에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군들, 섹터들, 2015년도에 관심 가져야 되는 섹터들은 좀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좀 볼게요. 본론으로 한번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도 투자 전략 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섹터예요. 어떻습니까? 웨어러블 디바이스. 자, 시계, 안경, 의복과 같이 착용 가능한 전자기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스마트폰 포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아마 2015년도에는 스마트폰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어떻습니까? 뭐 와치라든지 G와치라든지 갤럭시 기어라든지 그리고 애플워치라든지 이러한 웨어러블 출시가 오히려 더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 한 번씩들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내용들은 아니실 거예요. 하지만 투자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일상적인 생활의 접목이 되기 전에 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되면 배팅이 들어가서 수익을 크게 내시는 게 우리가 가장 먼저 선호될 수 있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한 번쯤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 시 급격한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자,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원인텍이에요, 서원인텍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꾸준하게 주가가 올랐죠. 1월 첫 주에 말씀드렸던 주가였기 때문에 가격대가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만 들었다라고 했을 때, 이 서원인텍 언급드렸을 때 매수가 좀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1월 달에 있은 코스닥 상승에 적합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최근 들어서는 2, 3일 정도 좀 조정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2, 3일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그 조정에 대한 내용들이 마무리가 됐을 때 추세적인 움직임들 또 선호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이 서원인텍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던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관련해서 한 번쯤 관심 있게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이에요. 핀테크죠. 핀테크. 기가 막혔어요. 제가 첫 번째 시간을 말씀 좀 드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인가요? 아니면 그 다음 주 월요일인가요? 그때서부터 핀테크 얘기 계속 나오면서 관련된 뭐 한국사이버결제, KG 이니시스, KG 모빌리언스, 뭐 최근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한국전자인증 올랐었고요. 그리고 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이 이 핀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자, 핀테크를 빼놓고 우리 2015년도로 얘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2015년도 뭐 이 12월 달까지 올라간다라는 장담은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지금과 같이 성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없는, 성장이 없는 그런 모멘텀들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신기술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비단 핀테크라는 기업이 우리 국내에만 속해 있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다양한 글로벌 기업이 적극적인 시장 진출이 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대표 기업들이 있죠. 애플, 구글, 알리바바 등 고유의 결제 서비스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이러한 고유의 결제 서비스와 우리나라 기업들, 우리나라 환경에 맞춰졌을 때 과연 어떠한 결제 플랫폼이 제공이 되는지 잘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한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이버결제예요. 한국사이버결제 지금 3만 원 넘었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이거를 제가 1월 둘째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직전 랭라인 지지받고요. 계속적으로 주가가 횡보가 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원형 바닥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핀테크에 대한 내용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인사 속에도 정부 정책에서 상당히 좀 많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여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은 차후에 대한 문제고요. 실적 이전에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고민을 해본다라고 되면 한국사이버결제 한번 좀 관심을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좀 더 볼게요. 스마트폰은 단순히 전화와 문자가 아닌 인터넷 쇼핑, 결제, 노트 어플리케이션이 다양한 활용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저장 및 개인 금융정보 전송이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핀테크라는 종목을 말씀 좀 드리면서 그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업종이 어떤 업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보안이라고 말씀드렸죠? 보안이라는 종목을 말씀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핀테크도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좋은데 핀테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나는 투자 종목을 갖고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순하게 그런 종목군들만을 가지고 계실 게 아니고 오히려 시장의 눈을 좀 넓힌다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보안주도 꼭 챙기셔야 된다는 부분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모바일 보안 이슈는 필수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이스트 스포트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안랩이라는 종목도 꾸준하게 올라왔었죠. 그리고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소개해드렸던 파스타컴이라는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12,000원대를 좀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여러분들 제가 단편적으로 뭐 이런 섹터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고민들을 해보셔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섹터들만을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의 섹터가 정해졌으면은 그 하나의 섹터에서 분산될 수 있는, 파생될 수 있는 섹터들을 보시는 방법들을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굉장히 단순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 여러분들 귀중한 뭐 신용카드를 결제를 하든 뭐 인터넷 뱅킹으로 결제를 하든 여러분들의 귀중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유형, 무형 또는 금전적으로 손실이 입었을 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부분들은 보안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그렇다고 되면 자연스럽게 주식시장의 수급적인 측면들은 이러한 파생되는 업종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들이 비단 핀테크와 보안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뭐 조선업종이 시장의 상승을 진행이 된다라고 되면 뭐 조선 기자재가 올라간다라든지 또는 자동차 업종이 올라간다, 완성차가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부품주가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하고 일맥상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근 들어서 사물 인터넷이 올라가는 부분들 고민 같이 한번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말 많이 나왔습니다. 금융기관, 공공기관, 기업 등 모바일 보안 투자 증대로 관련 업체 수혜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종목 다음 페이지 보면서 종목 어떤 움직임들을 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시큐어예요. 뭐 대표적인 종목은 아니지만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라운시큐어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네트워크 관련된 내용들하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서 보안이라는 개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실적이 뭐 우호적이라고 뭐 말씀을 좀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말씀드렸죠. 주가는 실적에 최종적으로 맞닿을 수는 있지만 그 이전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은 시장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시장의 기대감으로 먼저 뛰어 올라갈 수 있다. 그렇더라도 여러분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진입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실적 이전에 실적이 좋아질 것이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종목을 진입을 하겠습니까?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저 같으면 1번이겠죠, 여러분들. 먼저 실적이 좋아질 것이야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를 들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엿보인다고 하게 되면 과감하게 들어가셔야 되는 투자 방법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얘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인터넷입니다. 사물인터넷 뭐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 없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같은 경우는 사물인터넷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였죠. 종목들이 중구난방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이 하나의 사물인터넷 섹터만을 가지고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좀 각광을 좀 받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사물인터넷은 뭐 단순하게 오늘만 끝날 게 아니고 1월달 한 달 내내 보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 기억이 남는데요. 자,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는 생활 속 사물들을 유무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정보가 공유된다라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되면 하나의 기준점을 가지고 이 기준점이 각각의 전자제품이 됐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컨트롤하고 싶은 다양한 사물에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밖에 나가서 뭐 가스불을 킨다든지 아니면 뭐 보일러를 킨다든지 뭐 테레비를 킨다든지 테레비가 아니죠. 텔레비전을 킨다든지 이런 게 될 텐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인터넷 기반의 콘텐츠 소비가 확산된다라는 기반이에요, 여러분들. 기반이고요. IT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집에는 스마트 TV, LED 조명 등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기기 종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나왔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죠,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사물인터넷이 기본적인 사물인터넷 섹터라고 할 수 있는,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이 다소 주춤하는 사이에 어떤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습니까? LED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올랐죠. 사물인터넷의 또 다른 하나의 핵심적인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사물인터넷 관련된 LED 종목군이 많이 올랐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이 우리 ETI, 그죠? 우리 ETI, 글씨가 왜 이럴까요? 자, 우리 ETI, 그리고 루멘스, 서울반도체, 대표적인 종목군들이겠죠. 그러한 종목군들이, 유양 DNU까지도 포함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이 사물 인터넷이라는 하나의 큰 섹터를 가지고 계속 파생을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아마 사물 인터넷이 시장의 중심 역할,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되는 하나의 섹터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렇게 파생되는 업종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되면 여러분들 이 시간을 통해서 사물인터넷 배우셨으면 이 사물인터넷과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고 리스트화 시킨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 내가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죠? 우리가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투자 아이디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 CES를 통해서 사물인터넷이라는 부분들이 어떻습니까? 단편적으로 일시적인 흐름들, 시장의 트렌드가 아니고요. 어찌됐든 간에 시장의 우리 일상생활의 접목이 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글로벌 제조사들은 스마트홈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기업들이 어디죠, 여러분들? SKT도 있었고요. 삼성전자도 있었고요. LG전자도 있었고요. 다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 이 2015년도에는 사물인터넷이라는 큰 하나의 테마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보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우리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코맥스라는 종목이에요, 코맥스. 자, 코맥스라는 종목을 좀 차트로 보면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일단 어떻습니까? 장대 양봉을 만들어냈고요. 그 다음에 음봉을 좀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이 이후에 대한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차트. 1월 2일자의 차트거든요. 오늘 벌써 며칠입니까? 1월 14일입니다, 여러분들. 1월 14일. 제가 일부러 1월 2일자에 대한 차트를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 왜 제가 갖고 왔겠습니까? 이 이후에 대한 차트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서 최영동 멘토가 어떠한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시사점을 던져줬는지 확인을 해보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사실은 과거의 차트만을 갖고 왔어요. 자, 이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은 우리가 한번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코맥스 오늘자 기준으로 해서 5,920원에 대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5,920원. 앞서 말씀드렸던 자리가 이 자리였죠. 이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 근 2주 동안 어떻습니까? 주가가 별다른 움직임 안 보였습니다. 자, 별다른 움직임들이 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주가가 5일선은 끊임없이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늘자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는 과정에서 거래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기서 발생됐었던 대량의 거래량이 현재 주가에서 반영이 되고 있나요? 안 반영되고 있나요? 사물 인터넷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빠졌다고 하게 되면 이 조정받는 사이에 거래량이 증가를 했어야 됐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코맥스라는 종목이 주가에 대한 흐름들, 조정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들. 그렇다고 되면 1차 성장이 이 구간에서, 1차 상승이 이 구간에서 다 보여줬다고 하게 되면 지금 구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2차 상승을 하기 위한
휴지기에 들어갔다고 판단이 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모인터넷은 실질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조정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 중심의 섹터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콤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같이 좀 또 볼게요. 코맥스하고 코콤이라는 종목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는데, 자, 코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보고 가겠습니다. 자, 코콤 같은 경우는 코맥스하고는 조금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1월달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늘자 같은 경우는 4.12%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직전 고점을 돌파를 시켰습니다. 자, 주봉과 월봉을 한번 볼까요?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인 신고가. 자, 역사적인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시장 대비 그만큼 강력한 상승 모멘텀을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시장에서 고점이야, 무서워, 차익 실현해야 되겠어 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수급적인 부분들을 같이 연동해서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시게 되면은 어디까지 성장할지 한 번쯤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하지만 뭐 경고 딱지가 좀 붙어가지고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오히려 코콤보다는 코맥스라는 차트를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린 거니까요. 이 부분들 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월 셋째 주 투자 전략,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 번째 걸 한번 좀 볼게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뭐 사물인터넷도 그렇고요,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그렇고요, 핀테크도 그렇고요, 보안주도 그렇고요. 사실은 이 네 개가 알게 모르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물론 크게 보시게 되면 뭐 IT, 뭐 전자 쪽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사실은 뭐 사물인터넷 쪽에서도 보안이 중요하고요, 핀테크에서도 보안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보안주는 말씀드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산업 섹터가 하나하나의 연관성을 다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다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너무 이쪽으로 치우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다른 쪽으로 좀 눈을 한번 돌려보자라는 개념에서 이번 세 번째 시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위에 헤드부터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환경 규제가 주는 기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최근에 중국의 화두는 뭐죠, 여러분들? 최근 중국의 화두는 뭐죠, 여러분들? 내수 성장이거든요. 내수 성장입니다. 내수의 안정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 안에 각각의 부수적인 전략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말씀드렸던 뭐 화장품의 소비, 무슨 뭐 유아용품의 소비,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뭐 산업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고요. 그 이전의 산업의 안정화 또는 한 단계 더 중국이라는 국가가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정부 정책이 어떠한 부분이냐라고 하게 되면 환경 규제입니다. 여러분들 뭐 봄이 됐든 여름이 됐든 겨울이 됐든 최근 들어서 뭐 스모그 현상 굉장히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쉽게 말씀해서 민폐예요. 주변국에 대한 민폐입니다. 하지만 이거를 뭐 타 국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중국 자국 내에서도 드디어 어떻습니까?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고 바꿔나가기 위한 전략들을 많이들 내보내고 있습니다. 자, 2015년 중국 환경 정책은 과거와 달리 가장 강력한 정책이 될 전망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2014년도 4월 24일 112차 전국인민상무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개정된 중국인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이 표결 통과가 됐습니다. 자, 2015년 1월 1일서부터 시행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볼게요. 대도시 및 생산 공장들의 환경설비. 쉽게 말씀드려서 대기오염을 막겠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수질, 대기오염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속되는 부분들을 현저하게 낮춰보겠다. 자, 2014년도 11월 12일 그동안 반대했던 온실가스 감축에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전 세계적인 트렌드, 글로벌 트렌드 자체를 중국 정부도 인지를 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자, 그렇다고 되면은 중국 땅덩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생산 규모 자체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생산 규모에서 징집 설비라든지 아니면 먼지를 끌어들이는 이런 설비들을 과연 중국 내에서 다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은 가장 인접해 있고 많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진출할 가능성 상당히 높겠죠. 자, 관련된 기업들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중국 정부의 환경오염에 대한 강력한 정책은 더 강화될 예상입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모멘텀들, 국내 환경 개설 선비 업체 매출이 향상이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중국의 환경보호 투자 현황이에요. 급격하게 증가가 되고 있죠. 8년도, 9년도, 10년도, 11년도, 12년, 13년도 넘어서서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비율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그와 더불어서 중국 환경보호 사업의 시장 규모도 마찬가지로 2008년, 2009년, 2010년 별다른 영향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15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죠. 자, 이렇게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매출이 발생을 하고요. 다양한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인적 국가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 한 번쯤 챙겨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페이지 보면서 차트 한번 좀 관련된 기업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C코트렐이에요. KC코트렐 마찬가지로 실적이 아직 그렇게 우호적인 기업은 아닙니다. 시총 자체도 상당히 좀 적고요. 그와 더불어서 좀 보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 최근 들어서 2012년도 1년도 넘어와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은 어찌됐든지 간에 우상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앞서 말씀드렸던 다양한 IT 쪽에 대한 정부 정책에 대한 움직임들이 첫 번째로 반영이 됐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시각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중국 쪽에 대한 포지션으로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KC코트렐 같은 경우는 중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통해 가지고 대기 오염이라든지 아니면 수질 오염에 대해선 이러한 이제 여과 장치를 만들어낸 회사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진전기라는 종목이에요. 자, 일진전기. 일진전기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일진그룹의 가장 핵심적인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본업뿐만 아니고 이런 이제 수질 개선이라든지 대기오염과 관련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중국과 협업이 굉장히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기본적인 원산업 자체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회사와 더불어서 2015년도 중국 쪽에 대한 가능성들이 조금 더 열려 있다고 하게 되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일진전기, 앞서 말씀드렸던 KC코트렐은 여러분들이 좀 반찬으로 보신다고 하게 되면 이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조금 주식, 밥 개념, 쌀 개념 쪽으로 좀 보신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좀 좋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굉장히 제가 좀 써머리 해가지고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시간 끝나게 되면은 중국 관련된 히스토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관련 기업들의 현황들 같이 좀 공부하시면서 보신다라고 되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 그동안에 첫 번째, 두 번째가 IT 쪽에 좀 포커싱이 맞춰졌다고 하게 되면 세 번째는 중국, 인접 국가에 대한 성장성을 같은 궤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좀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번째 2015년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 번째 시간 마감을 하고요. 자, 내일 우리가 공략을 해볼 만한 종목을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들 너무나 좋죠. 수익률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운을 이어받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죠. 자, 오늘 말씀드릴 내일 공략주는요, 효성 ITX입니다. 자, 효성 ITX는 여러분들,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 열심히 얘기하다가, 또 다시 또 사물 인터넷 쪽으로 넘어왔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투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타이밍이라는 개념이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가장 우리가 적절한 타이밍에 들어와서 적절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차적으로 효성 ITX는 사물 인터넷 쪽에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다른 사물 인터넷이 약간은 중소형주 쪽에 포지션이 돼 있다고 하게 되면 효성 ITX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규모 자체는 중소형이지만 어떻습니까? 대기업군에 속해 있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효성 IT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라든지 그리고 매출액에 대한 안정성, 그와 더불어서 영업이익이라는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 좋아질 거야, 영업이익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로 갈 수는 있겠지만 효성 IT 같은 경우는 이미 기반을 닦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모멘텀은 어떻습니까? 사물 인터넷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은 사물 인터넷과 더불어서 더 없이 크게 성장할 수 있는 클라우드와 관련된 내용들하고 같이 접목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13,000원대에 대한 주가 흐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물 인터넷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2011년도 저가를 만들어내주고 주가가 빠르게 좀 올라왔었죠. 이 효성 ITX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 중반을 기점으로 해서 이러한 추세적인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더라고 되면은 쭉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작년 12월 달에 배우셨던 추세라는 개념들 배우셨죠? 자, 첫 번째 지점 만들어냈습니다. 자, 두 번째 지점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지점을 오늘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더라고 하면 여러분들 추세가 열렸을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계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 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일단은 매수가는
오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종가라고 할 수 있는 18,350원 제시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좀 차트를 한번 길게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직전 고점 자체가 일단은 넥라인 자체는 이 구간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이 어떻습니까?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19,000원대입니다. 이 19,000원대를 돌파를 했을 때 사물 인터넷에 대한 성장 속도는 상당히 좀 가팔라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일단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22,000원대를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 자체는 이 추세가 죽어가는 시점이 바로 15,000원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5,000원대는 하향 이탈을 시켰을 때 이 종목을 손절로서 처리를 하는 기술적인 포인팅 말씀드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사물 인터넷이 오늘자에 대한 강세 흐름들, 그리고 시장이 설령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의 수급은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에 쏠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하면 그 안에서도 실적이 되고요, 안정적인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효성 ITX가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이제 내일자 공략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대까지도 아마 제가 투자 전략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텐데요.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섹터들, 2015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섹터들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 그리고 공개드릴 예정이니까요. 계속해서 대박플러스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박플러스 최영동 멘토였습니다.